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수요 세미나 발표를 맡은 1년차 신서영입니다. 3장의 두 번째, 세 번째 파트를 공부하고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두 번째 파트인 젖먹이기 보육, 젖먹이기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신생아의 저작기관 발달은 수유로부터 시작됩니다. 수유의 3원칙에는 입술이 유두로 밀착하는 흡착, 흡철이라 불리는 혀운동 및 연하의 세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아는 하악, 혀, 구강 주변근, 입술을 사용하면서 먹는 데 필요한 근육이 발달하고 그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흡철 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달해 갑니다. 신생아가 초기에는 반사 운동으로 흡인압형 흡철만 했던 것이 생후 2, 3개월 후면 불안감 해소를 위한 흡철, 즉 교합형 흡철이 더해져 두 개의 수유 행동이 섞이는 형태가 된다고 니키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반사였던 흡철 운동에 의식이 들어감으로써 기능 형성으로의 구강 기능력이 발달합니다. 수유의 3원칙의 첫 번째, 흡착을 보시면 바깥쪽으로 열려 유방을 단단히 잡고 깊게 밀착하는데 입술은 흡착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흡철은 상하 악강 공극으로 혀를 내밀고 빨기 우묵부, 즉 서킹 파사라고 하는 국의 요철에 유두를 끼워 넣고 눌러서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혀가 유두를 받침으로써 밀폐 상태가 되어 양압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혀는 연동 운동을 하여 유두를 훑으며 젖을 짜냅니다. 신생아에서 혀 가운데에서 안쪽 움직임이 중심이 되고 생후 2, 3개월 이후가 되면 서서히 혀 끝으로 발달해 갑니다. 혀의 연동 운동이 안쪽까지 미치면 혀 안쪽이 내려가고 영국에는 거상하여 비강을 폐쇄합니다. 이것이 유아기의 특징적인 일련의 움직임이며 유아연화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수유 행동의 발달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강 기능을 발달시키는데 이 정상 발육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부적절한 수유 자세라고 저자는 말하였습니다. 수유라는 행위는 경구 섭취 준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에서 수유하는 것, 그리고 유두를 제대로 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륜근이나 혀근육을 단련시킴으로 저위설이 되지 않고 구호흡을 막아 비호흡을 촉진시킵니다. 무리한 자세로는 제대로 된 흡착, 흡철, 연화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아이 얼굴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누워서 수유를 하는 원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유아에게 좋은 수유 자세인 것은 아닙니다. 누워서 수유를 하면서 어머니와 아기 모두 옆으로 누운 상태로 잠들었다가 밤중에 울면 그 자세 그대로 수유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 무게는 체중의 8분의 1 정도인데 얼굴을 옆으로 한 상태로 누워서 하는 수유는 머리 무게 때문에 아래로 향하는 구치부 쪽에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좌우 비대칭 치열공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또 좌우 구치간의 폭경을 좁히고 그에 따라 혀 공간이 좁아져 혀 위치가 내려가므로 저위설이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림은 왼쪽을 아래로 하여 수유하여 왼쪽에만 충치가 생긴 증례입니다. 다음 사진은 일란성 쌍둥이 사진입니다. 어머니는 양쪽에 아이를 눕힌 상태로 수유를 하였는데 두 아이 모두 아래로 향한 쪽 턱이 틀어져 반대 교합이 되었습니다. 수유 자세와 젖대기를 지도함으로써 11개월 후 교합이 개선되었고 치열도 확대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교합에 대한 여러 영향이 있지만 그중 하나로 수면 자세가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조기에 올바로 개입하면 정상적인 기능과 형태의 발육 유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아 연화에 인해 나중에 필요한 움직임인 혀 가운데서부터 안쪽 부위에 걸친 전후 운동, 물결 모양 운동 들어올리는 힘이 길러집니다. 흡철에 의해 하악교근, 혀근육, 철골 거상근이 활발히 움직이게 되고 이를 통해 섭식을 위한 근육이나 교합력을 키우게 됩니다. 수유기에 적정한 혀 구강주의근의 발달이 있어야 다음 단계인 이유기로 진행하여 저장연화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수유 행동은 제1유구치가 맹출할 즈음 유아연화에서 성인연화로 이해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 연하를 습득하는 것이 이유식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인데 언제까지나 젖을 떼지 못한다면 유아연화 기능이 지속되어 성인 연하로의 이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세 6개월 이후의 수유는 충치 유발을 촉진시킨다는 보고가 다수 있다고 합니다. 상하 규절치가 충치 효발 부위인데 이 부위 충치가 진행되면 전치로 음식을 깨물고 입술을 다문 채 저작하는 행위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입술의 움직임, 혀의 움직임에 지장이 생기면서 이 부위 발달이 잘못되면 향후 치아 부정이나 부정교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유의 경우 젖을 마신다 보다는 짜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구강주의근의 힘을 사용하는 동작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실제로 교합형 인공젖꼭지와 비교하여 동그란 구멍형 인공젖꼭지를 사용하면 측두근, 설골상근 그룹의 근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인공젖꼭지를 선택할 때 부적절한 것을 사용하면 혀가 너무 많이 나온 젖을 막기 위해 전후 운동을 하게 되고 오랜 기간 지속되면 연하시 혀내밀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적절한 연하는 교근, 구륜근, 턱끝근의 곽인장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교합에도 영향을 주어 귀교 상악전돌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수유, 인공수유 모두 턱과 구강주의근이나 혀의 정상 발육에 수유 자세가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유수유와 교합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한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논문에서는 모유를 수유한 아이들은 젖병 수유한 아이들보다 얼굴 근육 활동이 더 활발하여 더 적절한 두개골 성장과 턱뼈 발달이 촉진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이후로 모유 수유는 입술과 혀의 움직임은 짜는 행동을 통해 모유를 속도를 강요하는 반면 젖병 수유 중인 아이의 경우 모유를 얻기 위한 움직임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부정교합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또 유아용 젖병의 유두는 구강 내부를 압박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 부적절한 치아 정렬과 상악 횡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말하여 교과서에서 말한 수유의 방식 또한 부정교합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유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기 치료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섭식 교육은 입의 물기, 연하, 저작 순서로 발달해 갑니다. 최근 위아래 입술 자세가 불량한 어린이가 많이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는 성숙 연하 습득이 어려워집니다. 연하 기능은 이유식 전후기 및 준비식 시기를 통해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 식생활 습관이 충분한 혀의 거상과 혀의 정상적인 자세를 촉진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저작 기능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혀와 잇몸으로 먹는 시기에 적절한 음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열구약 발달에 맞는 음식물을 선택하기 위해 유치의 맹출 시기는 개인차가 크고 아이의 발달 과정을 보호자에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저자들의 조사에서 1세 6개월에서 2세까지 어린이의 30%는 상하 제1유구치가 교합하지 않는데 그중 75% 이상이 일반 쌀밥을 먹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쌀밥의 조리 형태를 고려해야 하는데 직내 비해 교합 상태로는 쌀밥을 씹을 수가 없어 통째로 삼키게 됩니다. 이 시기 이런 경험은 계속되기 쉬워서 유구치가 교합된 후에도 밥알을 씹지 않는 아이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유식으로 생각하는 조기 치료에서는 어린이 발달 단계에서 어떤 것을 씹거나 으깨는 게 가능한지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저작 기능은 잇몸으로 먹는 시기, 유구치로 먹는 시기를 통해 성숙해 가므로 이유식, 유아식을 통해 서서히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묻히기에서 포울서클이라고 불리는 유아기 수유 행동은 유두에 다가가는 힘이 약하거나 전혀 달라붙지 않거나 달라붙어도 곧바로 멈춰지거나 잠들어 버리는 것이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이의 입 특징이나 수유 기능 특성 그리고 아이의 심리 발달 과정을 어머니에게 전달하여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학습해야 하는 것은 전반, 음식물을 입에 물기, 전치로 자르기, 혀로 눌러 부수기, 그리고 후반, 잇몸으로 눌러 부수기입니다. 동시에 혀와 볼과 볼점목으로 음식 덩어리를 상하 잇몸 사이에 고정하는 것도 학습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입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식사의 조리 형태와 후식, 입에 물기 기능 학습법에 대한 조언입니다.
유전치 맹출혈로 후 곧이어 상하 제1유치가 맹출합니다. 잇몸으로 먹으려면 상하 방향의 움직임이 대부분이지만 제1요구치가 맹출하면 제1요구치의 교합 사면을 이용하여 상하 운동의 좌우의 폭이 움직임이 추가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밥의 된 정도를 조정합니다. 또 입술 다물기와 식사 중 물이나 차를 마시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전달합니다. 유치할 완성기를 갖게 되면 상하 제2유구치 맹출에 의해 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유구치 위로 올리고 저작할 수 있게 됩니다. 혀 뒷부분의 역할이 활발하게 되면서 상하 제2유구치 교두사면의 효과에 절구 운동이 더해져 저작 기능이 한 단계 향상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많은 종류의 식재료, 다양한 강도나 식감을 경험하고 저작 시 입술 다물기와 비호흡을 해야 합니다. 직내로 첫 번째 반대교합 직내를 보시면 기능적 반대교합을 가진 1세 4개월 남아입니다. 현재 유전치는 맹출이 완료되고 유구치는 안 된 상태로 치열교합 상태를 보시면 상하 유중절치 2개 치아가 반대교합으로 그리고 또 하악은 총생 상태입니다. 구강기능 상태로는 입술 사물기가 불량하고 저위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지원 내용은 입술이 처지는 것에 대한 숟가락 사용법 개선과 혀 위치를 위해 혀의 분쇄를 촉진하는 식품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총생증리인데요. 전치부 총생을 가진 1세 2개월 여아인데 상하 전치부에 총생을 보입니다. 굳은 폐쇄가 불량하고 혀의 기능 또한 저위설로 불량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지원 내용으로는 구치부가 가지원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윗입술로 포식, 잇몸으로 먹는 것, 그리고 혀로 분쇄하는 것 배우기가 있습니다. 포식 기능 습득을 위해서는 컵이나 숟가락으로 수분을 섭취하는데 아랫입술로 숟가락 밑부분을 받치고 윗입술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도움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또 구치교합이 완료되면 다양한 식재를 경험하게 하여 구치부에서의 조작을 연습시키고 입술을 폐쇄하고 비호흡을 의식한 조작을 알려줍니다. 상악 전돌에서는 구치부가 가지런히 나오고 하악 전치가 똑바로 되는 것에 더해 하악골의 전방 발육 유도를 목표로 합니다. 화나는 2세 1개월 여아이며 과계교합을 동반하여 하악 전치부 총생이 관찰됩니다. 굳은 폐쇄 상태는 불량하고 혀의 좌우 움직임이 미숙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어금니로 씹는 방법에 대한 습득과 두부의 긴장 완화, 아랫입술 깨무기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유식으로 생각하는 조기 치료는 정상적인 성장 발육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습득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음식물, 적절한 연화 기능 습득, 악습관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 아기의 아간면 영역에서 개별 성장 특성에 더해 환경적인 원인 중 하나로 미숙한 습득 과정과 반대교합, 상악전돌과 총생 등의 치열 교합 유형이 있습니다. 치열 교합 종류별 기능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 반대교합에서는 혀 위치가 낮고 총생증리에서는 저작 횟수가 적고 좌우 방향으로의 혀의 움직임이 적습니다. 또 상악전돌과 과교합에서는 연화합이 낮고 상악치열의 옆쪽 너비가 불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치료를 평가했을 때 현재 실행 중인 이유식 지원에서 계획한 대로 개선되는 비율이 약 30% 정도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선된 비율로 반대교합은 약 34%로 총생은 약 16%였다고 저자는 발표했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